안녕하세요. 뉴얼보 세상 시작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는 안녕하세요 말고 인사 네. 다른 걸로 해야 돼요. 뭐 아세요? 뭐로 해야 되죠? 증상 없으시죠? 예, 안녕합니다. 증상 없습니다. 네, 저도 예, 증상 없습니다. 저희는 안전하게 촬영하고 예. 있습니다. 근데 예. 요즘에는 옛날보다 이제 조금 덜 무섭잖아요. 그렇죠. 이제 코로나 막 확산됐을 때 그때는 진짜 막 광주에 확진자가 나왔다 이러면서 그때는 진짜 무서웠는데 지금은 이제 뭐 그 정도 공포는 아닌데 확진자 수가 너무 늘어나니까 걱정이죠. 그리고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나서 이제 뭐 굉장히 불안해한 것도 같은데 네. 의외로 덜 불안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공포는 덜해졌는데 지금 수준은 예전에 치면 독감 수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독감 걸려도 많이 돌아가신 분 계시잖아요. 네, 독감보다 실제로 치사율이 더 낮답니다. 다 그래요. 다른 나라도 비하면 지금 정점을 막 찍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대선 후에 3월 중순경에 정점을 찍고 이제 내려올 것 같은데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그간의 방역 지침을 잘 지켜서 더 이상 확대 안 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그런데 예. 광주 확진자 중에서 예. 51%인가가 20대 이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백신 접종이 그만큼 저는 중요해졌다고 보는데요. 백신 상황을 좀 보면 백신을 안 맞은 분들이 훨씬 더 위험이 많이 노출되어 있거든요. 네, 그것도 맞아요. 많이 또 돌아가시고 계시고 네네. 그래서 여전히 백신 방역 수칙을 좀 잘 지켜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걱정이 되는 게 이제 3월이면 곧 개학인데 근데 광주는 전원 등교 조치한다고 합니다. 근데 예. 물론 자가키트에서 이제 음성을 나오면 이제 학생도 선생님도 등교를 하지만 또 자가키트가 그렇게 정확한 건 아니어서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네. 예. 그래도 여러 가지 국가 방침이나 뭐 자가키트를 많이 더 확대하면서 요금에 좀 진행이 확대되더라도 좀 안정세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야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접종률이 중요하다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3차 접종까지 맞아도 걸리는데 뭐 접종이 무슨 의미냐 저거 뭐 백신 아니고 물 백신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신을 안 맞았을 때와 맞았을 때 비교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아, 네. 백신을 3차를 맞았는데 증상이 크게 심해지거나 네. 또는 사망하거나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까? 아. 대신 백신을 안 맞았을 경우에는 훨씬 더 위중증해지고 더 많이 돌아가시고 비율로도 나와 있어요. 네. 오미크론 변이 치명률이 질병관리청 발표에 의하면 대략 0.18%예요. 그런데 확진자 중에서 2.2명 정도가 사망하고 있거든요. 아, 이걸 봤을 때 확진자 1000명 중에서 네. 나이를 드신 분일수록 아. 더 많이 돌아가시고 아, 그래요? 나이를 적은 분일수록 40대 이하는 한 명도 없어요. 오. 더구나 미접종자는 비율이 0.5%예요. 그런데 3차 접종 완료자는 0.08%. 대략 한 5, 6배가 더 많이 있는 거잖아요. 네. 백신 접종을 맞으면 덜 아프죠. 그리고 덜 돌아가시죠. 우리가 독감 예방접종 맞으면 감기가 오더라도 쉽게 물리치고 이겨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그럼 확실히 이제 숫자로만 봐도 딱 눈에 보이는데 예. 백신을 맞지 않으신 분들이 한 6배 정도 더 위험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감염된 상황을 연령별로 좀 보면 네. 1000명 미접종자 가운데서는 1000명 중에서 0.54 비율로 나타나고 있고 미접종자 중에서는 네. 3차 접종 완료자 중에서는 0.05% 정도 차이가 나니까 대략 10배 더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제 60대 이상 고 네. 연령층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이제 백신을 안 맞으신 분이 3차 접종하신 분보다 10배 정도 더 위험하다. 이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예. 근데 저는 백신을 아까도 저희 방송 들어오기 전에 안 맞으신 분 주위에 있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개인적인 이상 반응이나 뭐 특수한 기저질환이 있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면 맞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왜냐면 더 위험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도 또 이게 이제 이 코로나19 오미크론이 이제 감기 수준도 안 된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너무 처음에는 막 공포 해가지고 지금은 뭐 다른 나라는 마스크 쓰지 말자.
그다음에 뭐 마인드로 돌아다니고 뭐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영국은 아예 끝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방역이 너무 잘 되긴 하니까 또 방역이 잘 돼서 또 세계적으로 코로나를 잘 극복한 나라 중에 한 명이고 또 방역 체계를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중에서도 광주가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3월 중순에 한 30만 명도 돼버린다고 하는데 이거 피크를 넘으면 안정되게 우리 삶도 예전처럼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이 합니다. 네. 이제 오미크론 얘기도 저희가 해봤고 요즘 이제 광주 뉴스 얘기해야 되는데 광주에 요즘 아주 핫한 단어가 있죠. 키워드. 근데 누가 약간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를 탁 던진 것 같은 느낌인데 아주 파장이 일파만파 지금 점점 더 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복합 쇼핑몰. 복합 쇼핑몰이요. 네. 아, 이게 이야기가 왜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어떤 당의 후보가 네. 지난 2월 8일 날 성동시장 와가지고 네. 미꾸라지 수염하듯이 네. 거기 왔다가 바로 전주로 가버리면서 짧은 유세에 광주에 복합 쇼핑몰이 광주에만 없다. 이것은 일당 독점 지도 체제인 민주당에 문제가 있다. 그러고 나서 또 그 당의 후보가 토론 제안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이고. 근데 사실 없는 건 맞아요. 이제 막 그 미국계 콩고 막 그거랑 뭐 아이나 뭐 이렇게 제가 말을 다 할 수 없는데 여러 가지 이제 복합 쇼핑몰들이 광주에만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방송 보신 분들도 아마 다 아실 것 같아요. 다 가서 이제 다 구매하시고 가보시고 그러셨을 것 같고 저도 사실 회원이어가지고 주기적으로 가서 이제 장을 보는데 근데 저는 일단 아 진짜 거기는 보자진이 없는 거예요. 그걸 왜 성정시장 앞에서 얘기를 해요? 복합 쇼핑몰을 지방 정부가 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죠. 네. 이거는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없을까에 판단한 대기업과 외국 자본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왜 광주에 안 생기면서 광주의 지역 경제적 기반은 거의 맞는 건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전혀 판단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광주는 145만 인구 중에서 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60만입니다. 이렇다는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 미용실, 화장품 가게, 치킨집, 자그마한 뭐 생선 가게 이렇게 한 사람들이 인구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일을 해서 지역에서 자기가 그 돈이 고여 있어서 지역에서 쓸 수 있는 건데 대형 기업은 어떻게 오냐면 돈 벌어서 다 외부로 가는 거잖아요. 외국으로 나가는 것이고 외국 기업의 복합 쇼핑몰은 다 외국으로 가버리잖아요. 광주에 현지 법인을 두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거기에 많은 이익은 대기업 중심으로 가져가 보는 것이고 고스란히 피해는 누가 보겠느냐. 이런 걸 가지고 복합 쇼핑을 하자고 하는 것인지 저는 단순히 감정을 자극해서 지역 갈라치기 하고 젊은 층과 40, 50대, 60대를 연령별 세대 차이를 갈라치기 하며 생기는 정치 쇼다. 저는 대단히 기분이 나쁘고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복합 쇼핑몰은 구청장이 허가하는 문제인데 대통령이 공약으로 더구나 최근에 나주에 프랑에 나주에도 복합 쇼핑몰을 건립하겠다고 하는 국민의힘 후보에 프랑이 걸렸어요. 이건 도대체 웃기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최소한 복합 쇼핑몰은 26만 이상의 인구가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수익이 나는 구조예요. 나주는 11만인데 나주 11만 광주에 어디에 복합 쇼핑몰 하나 두고 하면 나주에 되겠어요? 말도 안 하는 것으로 지역을 차별하면서 지역 젊은이들과 기득권 세력을 갈라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젊은이의 대표로서 얘기하면 전라권에 하나도 없긴 해요. 젊은 측의 요구가 있다고 하면 기존의 요구와 욕구를 받아들여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은 나는 맞다고 봐요. 네. 그리고 이 정도 도시에서 복합 쇼핑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건 전제 조건이 뭐가 돼야 되냐면 지역 상공인들과 소상공인들의 문제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경제를 만들 수 있는 거냐. 이 지점을 봐야지. 젊은이들의 선택권만을 위해서 소상공인 다 죽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분들의 엄마 아버지가 다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젊은이의 선택권도 존중해주고 또 소상공인들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뭔가에 대한 답을 내놔야죠. 이걸 내놓고 고민하겠다고 하는데 하고 있는 것은 보지도 않고 갑자기 그만을 탁 해놓으니까 지역의 상황도 알지도 못하고 지나가고 있는 것도 알지도 못한 사람이 그런 말 하니까 지역 시민들이 화가 난 것이고 광주시장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조금 이게 이런 거 갖고 이렇게 열불을 내면서 얘기를 해야 되나 싶은 게요. 대선 공약에 네.
대선 공약이 뭐 국책사업, 뭐 연구단지, 산업연구단지 보통 이런 얘기를 하는데 쇼핑몰 지어준다는 말은 아주 생경합니다. 대선 공약으로 쇼핑몰이라니. 대선 공약에 네. 최소한 광주가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한 공약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서 지역민들의 의견을 받고 국정에 반영하고 예산 확보할 것에 대한 고민들이 대선 후보의 공약이거나 네. 또한 광주, 전남, 호남의 향후 100년에 대한 고민의 먹거리를 위해서 일자리를 위해서 어떤 자기 아이템을 내놓는 것이 네. 대선 후보다운 것이지 이것은 그렇죠. 구청장도 안 낼 공약이에요. 구청장도 안 낼 공약을 감사하게도 대통령 공약해서 그렇게 대통령이 공약을 내놓으면 저는 한심하다. 얼척이 없고 기가 탁 막히죠. 아무리 할 것이 없다고 해서 광주 와서 성동시장에서 와가지고 전주로 가면서 그 하는 발언 자체는 정말 호남을 무시하는 발언이죠. 그렇죠. 아니 그리고 송정시장 눈치도 없어 정말. 네, 아무튼 어쨌든 근데 화정동에도 예전에 그 신세계했는 데인가 그쪽에도 뭐 얘기 한번 나왔었잖아요. 2015년과 2017년도에 네. 신세계 백화점에서 현재 신세계 백화점에서 그쪽 부근의 부지를 22,000평 정도로 활용해서 특급 호텔과 복합 쇼핑몰을 하려고 했죠. 그리고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한 7천억 정도를 신세계 백화점에 투자해가지고 하겠다고 했죠. 네. 그런데 그때 많은 부분들이 소상공인들과 금호상가 입주해 있는 분들이 반대했어요. 네. 그리고 특혜, 교통 혼잡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결론 안 됐거든요. 이 당시에 2015년, 17년도 할 때 민주당에서도 반대 입장을 냈었고 시당에서 대선 후보인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반대 입장을 냈었어요. 이것은 뭐냐? 교통 편익에 대한 대책이 없다. 두 번째, 특혜 분양에 대한 문제도 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상공인들과 금호상가에 입주해 있는 분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래서 반대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무턱대고 광주에 복합 쇼핑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네. 소상공인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그 다음에 금호상가에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거기에 있는 교통체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걸 내놓지 않고 이것이 지난하게 논쟁이 되고 논란이 되면서 무산했던 것이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조금 염려되는 것은 복합 쇼핑몰 소상공인의 보호가 가장 우선이겠습니다만 조금 젊은 세대들이나 이제 광주에서 돈을 쓰지 않고 외부에서 이제 쓰는 이런 현상까지 발생을 하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염려스럽긴 해요. 그리고 이제 조금 고여서 갈라파고스화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조금 염려가 요즘에 됩니다. 저도 좀 궁금한 게요. 네네.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정말로 쇼핑몰이 광주에 없어서 불편합니까? 네. 진짜 그래요? 네. 저희끼리 사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그게 큰 어떤 미국계 회사가 네. 뭐 순천에 들어오기로 했다, 뭐 어디에 들어오기로 했다, 전라도에 뭐 이렇게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야 그럼 순천으로 진짜 많이 가겠다, 막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광주에 생기면 아마 광주도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단순히 거기 가서 물건을 어떤 물건을 구매한다는 이런 욕구보다는 젊은이들이 쇼핑몰에 가면 재밌는 게 많잖아요. 또 먹거리도 많잖아요. 그게 하나의 문화죠. 그렇죠. 즐길거리도 네. 많잖아요. 그 문화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제공하는 구조를 못하는 광주의 여러 가지 분위기는 저는 반성받아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네. 그렇게 하지 않고 단순히 물건 구매하는 쇼핑몰이 없어서 젊은 층들에게 비판을 받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광주는 민주당은 책임이라고 하는 갈라치기에 대한 문제는 나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갑자기 왜 나온지는 거기서 저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왜 민주당 얘기를 하는 줄. 네. 뭐 쇼핑몰 없다고 민주당이 네, 그건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선거철이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이번에 그 말 중에 이런 말도 했지 않습니까? 광주가 GDP 꼴찌라고요. 그 같은 후보님 말씀하시죠? 예, 네.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핵심적으로 하고 갔어요. 사실은 전국의 GRDP 꼴찌가 어디냐면요. 특광역시 중에서는 대구가 제일 꼴찌고요. 그다음에 부산이 꼴찌입니다. 그리고 광주가 세 번째인데요. 광주는 2017년 대비 2020년도가 대비했을 때 그 GRDP가 가장 크게 증가했어요. 그 모 후보가 GDP하고 GRDP가 헷갈려가지고 GDP라고 했는데요. GDP는 국가 개념으로 쓰는 개념이고 네. GRDP는 지역 총생산을 이야기하는 건데 GRDP는 그간의 광주가 2017년도 이후로 급속도로 상장을 해가지고 전국 1위입니다. 네. 그 증가율이.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가짜 뉴스죠. 그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해가지고 마치 광주가 제일 못 사는 나라는
민주당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다 하는 이야기와 갈라지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후보가 대구 가서 대구가 GRDP가 꼴찌입니다. 이게 팩트거든요. 네. 여러 자료로 네, 보면. 네, 네. 그런데 대구에 가서 그만하지 않잖아요. 대구는 GRDP가 꼴찌인데 국민의힘과 민정당과 자유당이 지금까지 했던 수십 년의 정권 동안 꼴찌인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왜 대구 가서는 안 하는 것이죠? 복합소품은 없어도 꼴찌가 된 겁니까? 복합소품이 있어서 꼴찌가 된 겁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요. 거기 보좌관 없어요? 왜 그 팩트 체크를 안 해요? 거기에 대표님 있잖아요. 그 당의 대표님. 근데 이렇게 보통 대표님이라고 하면 이렇게 논란이 있으면 그거를 수습을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또 얘기하셔서 지금 더 후배 파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거철이라 이제 감정을 자극해서 표 얻기 위한 방법으로 그런 표가 떨릴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지점에서 봐야 할 부분들이 최근에 광주 전남에서 네. 대선을 기점으로 이제 모든 기점으로 대선이 되면 지역의 공약을 대선 공약을 넣어달라고 네. 부탁을 하잖아요. 네. 광주 전남에서 대략 20개 정도를 공약을 요구를 했어요. 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20개 중에서 75% 15개를 공약화했어요. 네. 광주에서 요구한 내용을. 네네. 그런데 국민의힘은 20개 중에서 8개밖에 공약을 안 했어요. 40%밖에 안 한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문제죠. 그렇게도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못했다는 이유를 밝히든가. 그러면 우리는 다른 아이템을 가지고 뭘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광주 시민들과 토론하자고 해야죠. 네. 우리는 진정성 있게 호남의 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데 나하고 토론합시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복합 쇼핑몰은 구청장이 또는 시의원이 제안할 이야기를 당 대표가 오고 대통령 후보가 와가지고 하는 것은 애기들 같잖아요. 그러니까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열심히 공차고 있는데 엄청나게 덩치 큰 아저씨가 와가지고 꼴대를 여기다 하겠다 저기다 하겠다 싸움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럼 교장한테 맡겨야죠. 근데 그들이 진짜로 요구하면 광주가 요구하는 20개 상황에 대해서 광주 전남이 요구하는 수십 가지에 대해서 공약을 어떻게 잘하겠다는 이야기를 해야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뜬금없는 뭐 복합 쇼핑몰 이제 그런 지점에서 오랫동안 이 지역 정부의 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민주당도 반성을 분명히 있겠죠. 어떤 지점이라고 보냐면 오래전부터 그런 요구들이 있었다고 하면 이 요구도 정확히 파악하고 국정이나 시장에 반영하는 것이 저는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봐요. 그리고 광주를 1000명의 전국의 인구 중에서 광주를 가고 싶다고 한 사람이 6명이래요. 0.6%거든요. 그러면 왜 광주를 가지 않으려고 할까? 그러면 광주가 다른 이야기로 의료 관광을 내가 외국인들이 오면 15만 원씩 주거든요. 그런데 광주의 외국인 관광이 전국에서 제일 적어요. 뭐 코로나 때문에 적긴 하지만 그 전에. 그럼 왜 적을까? 그런 지점의 고민들로 놀고 먹고 즐길 수 있는 고민거리를 정확히 내놓지 못한 여러 가지 이 오랜 구조의 민주당의 구조에서 그런 고민을 못하는 것에서는 각자 반성해볼 문제가 있긴 하겠죠.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뭐 환경의 문제, 기본권의 문제, 생존권의 문제들로 지역 주민들과 상당히 논쟁에서 됐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강압적으로 관광권과 레저권을 문화권을 중심으로 해서 더 기본적인 먹거리와 생존권을 무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걸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그런 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은 내놓을 필요가 있었다. 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냥 이렇게 뭐 신나는 게 있으면 좋겠다, 화려한 게 광주도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막연하게만 생각할 건 아니고 그 아까 말씀하신 뭐 지역 경제 구조나 그리고 뭐 자영업자 비율 그리고 자본 흐름 등등 뭐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공약이 좀 충격적이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대선 후보를 뽑는 기간이기 때문에 광주 전남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후보가 공약을 잘 내놨는가를 봐봐야 되겠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게 광주시와 아는 정치인들이 중앙정부의 대선 공약을 내놨는데 그걸 누가 잘 받아들이는 거냐. 광주의 향후 100년에 50년의 후에 광주를 잘 살게 할 수 있는 후보. 그리고 그런 요구를 받아주는데 잘 받아주는 후보. 그런 고민을 잘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투표소에 들어가서는 아주 냉철해지시는 거 아시죠? 다들 또 광주 시민들, 또 전남 시민들은 되게 이제 밝으시니까, 정치 밝으시니까 다 알아서 잘 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저희 뉴알못은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